자, 1월 7일 집중관리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문제만 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중관리반을 시작하는 날이죠. 자, 어제 문제가 잘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 문제 해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로그미분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곱하기가 많이 이루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저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곡선 알파가 곱하기가 많이 이루어진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알파의 곡률 연료를 구할 때, 자,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번 미분해야 돼요? 3번은 미분해야 돼요. t0에서 3개 미분 계수까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곱하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자,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뜻이죠. 자, 또 있어요. 유수 계산. 자, G0에서 복수함수 f가 n중극을 갖고 있어요. 유수를 구해야 한다면 몇 번 미분해야 되죠? n 빼기 1번 미분해야 돼요. 자, 오늘 주제는 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유수 계산이 주제가 될 때 그때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동치인 문제죠? 선적분을 코시적분 공식으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미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렸죠? 1999년 5월에 이러한 선적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선적분을 계산하려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2짜리 원 내부의 특이점이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을 몇 번 미분해서 한 번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유수를 구할 수 있다. 거기다 2파이r을 곱해주면 답이다. 자, 따라서 유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곱셈이 많은 곱하기가 3개가 있죠. 겨우 3개밖에 없지만 곱하기가 많아지면 곱의 미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귀찮아지고요.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미분해 보자라는 것이 이번 주제예요. 자, 어제 첫 번째 문제가 곱하기가 많은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4문제를 드렸어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곱의 미분으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물론 로그미분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로그미분을 썼겠지만 곱의 미분을 썼다면 계산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 전에 이 로그미분법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세워둡시다. 자, 우리 곱셈이 많은 함수에 일개 미분계수까지는 필수예요. 자, 연습까지 필수예요. 연습해서 문제가 나오면 우린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미분계수 이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면 되는데 연습은 선택으로 남겨드리겠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로그미분을 모른다면 고개 미분계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출제자가 출제하기가 꺼려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로그미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계산 못해요. 곱하기가 한 3, 4개 있죠? 이게 미분계수 굉장히 복잡해서 계산하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이계 미분계수 이상은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하지만 곡선의 연류를 구할 때는 3개 미분계수까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써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3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까지는 알아두는 걸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도를 진행할 거냐면 오늘 1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방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드리고 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2개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3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 보냐면 2개 미분계수, 3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알아둡시다. 자, 1개 미분계수는 방법도 알고 연습도 해야 돼요. 2, 3개는 방법만 알아두는 데까지. 연습은 선택. 자, 방법을 알아두면 만에 하나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더라도 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계산하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연습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른다면 나오면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방법을 아는 데까지 제가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냥 패턴을 나중에 한번 읽어서 기억만 하면 돼요. 자, 거기까지는 필수. 2개, 3개를 연습하는 건 선택.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임용시험은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이 돼요. 제가 하는 건 뭐죠? 선택할 여지를 남겨드리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 미분계수 절대 안 날 거야
라는 확신이 강하면 연습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두자. 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난 여기서 시간 차이를 확 벌릴 거야. 그런 분들은 연습까지 해두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저 로그미분법 별거 아니에요. 참, 패턴에 제가 번호를 붙였는데 나중에 제가 강의하다가 예전에 소개한 패턴을 지칭할 때 번호가 있어야 돼요. 번호를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날짜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월 7일 제시한 첫 번째 패턴 이렇게 제시해 드릴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 이름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로그미분은 이게 로그미분법이에요. 자, 너무 명백해요. 왜냐하면 로그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f분의 f 프라임이에요. 근데 앞에다 f 곱했죠? 약분하고 나면 f 프라임. 명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대문자 f가 곱하기가 많은 함수이기 때문에 대문자 f의 미분은 곱의 미분을 써야 돼서 굉장히 귀찮아요. 자, 그런데 우변은 무엇을 미분하죠? 로그를 붙인 다음에 미분하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이 뭐죠?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는 곱하기가 사라지고 곱하기 자리에 더하기가 들어가요. 더하기는 따로따로 미분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죠. 미분이 간단해진다. 이게 로그 미분의 위력이에요. 자, 그래서 대문자 f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함수들의 곱하기라면 대문자 f의 미분은 자, 먼저 이 자리는 그대로 대문자 f를 써요. 딴 거 아니에요. 대문자 f를 그대로 쓴 다음에 자, 로그를 붙이면 이 부분이 곱하기가 뭐로 바뀌어요? 더하기, 시그마로 바뀌죠. 로그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해버려요? 시그마로 바뀌고요. 시그마는 로그를 따로따로 붙여버리면 되죠. 그래서 로그를 붙이는 순간 시그마에 우리 fk의 nk승의 로그를 빼먹었네요. 시그마에 로그의 fk의 nk승을 미분하면 돼요. 근데 미분은 더하기 미분은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만 따로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로그의 성질 때문에 지수는 또 아래로 내려와요. 시그마 nk의 로그 fk 얘만 미분하면 되죠. 뭐만 남아요? 시그마 nk의 fk분의 fk의 미분.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바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돼요. 왜? 곱하기가 없으니까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남은 건 연습이에요. 자, 봅시다. 그 전에 로그미분법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로그미분법은 도함수의 계산이 아니고요. 미분계수의 계산에 사용할 거예요. 도함수의 계산에서는 로그미분법의 위력을 발휘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을 전부 다 전개해 주잖아요. 그럼 뭐랑 일치해요? 곱의 미분이랑 일치해야 돼요. 곱의 미분하고 결과가 다르면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굉장히 위력적이다. 자, 미분계수를 구할 때 사용하자. 이 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죠? 대문자 FA가 0이 되는 0이 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분모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문자 FA가 0이 아닌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게 0인 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요. 대문자 FA가 0이라면 자, 대문자 F는 곱셈이 많은 함수예요. 0이 되는 부분을 따로 빼죠. 대문자 F를 스몰 g 곱하기 대문자 g로 분해하는데 스몰 g는 A에서 0, 대문자 g는 A에서 0이 아닌 걸로. 그리고 미분을 한번 써봅시다. 그냥 곱의 미분 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0이 돼버리죠? 얘가 0이에요. 따라서 남는 건 얘만 남아요. 미분이 쉬워요. 그래서 굳이 로그 미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분이 쉬워지는 형태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1개 미분계수는 쉬워요. 2개, 3개 미분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 드려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보자마자 우리는 답을 또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A에서 대문자 F가 0이 되는 점은 일단은 로그 미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간단한 경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0이 아닌 점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1999년 5월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수계산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유수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계산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핵심은 로그 미분으로 한 번 미분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핵심이니까 유수는 나중에 또 우리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반지름 2짜리 원대부에서 마이너스 1이 특이점이고 이중극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뺀 나머지 부분의 미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G라고 부릅시다. 마이너스 1에서 유수는 자, 무엇이 돼요? G'의 마이너스 1이 유수가 돼요. 자, 이걸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다 이걸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곱셈이 많은 함수의 미분계수 로그 미분법. 자, 우리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G 함수값 곱하기 로그 붙인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 이 부분은 연습장에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일까요?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연습장에 뭔가를 적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연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반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그건데요. 집중관리반에서 미리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돼야 되지 이거 적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적어봐야 뭐 할 거예요. 답안지에 쓸 것도 아닌데. 자, 대표적인 게 행렬에서 선형대수에서 기본 행렬산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3행 3일짜리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행렬 A를 쓰고 단행렬 쓰고 기본 행렬산으로 작업을 하죠. 기본 행렬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하는 건데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안 쓰고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집중관리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리면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이거는 제 강의를 위해서 써드린 거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다음 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이에요. 자, G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의 미분이거든요. 자, 이제 로그를 붙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봅시다. 로그를 붙인 다음에 미분하는 거예요. 로그를 붙였으니까 곱하기를 따로따로 해야 되죠. 로그 G의 제곱 더하기 7의 미분. 미분하면 G의 제곱 더하기 7분의 2G. G에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했죠? 그 다음 뭘 미분할 건가요? 로그 2의 2지승. 로그랑 2랑 역함수니까 2G의 미분이죠? 2. 그래서 2. 자, 그 다음에 이거 로그의 G 빼기 3분의 1이에요. 뭐죠? G 빼기 3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G 빼기 3의 미분이죠? 자, 마이너스 로그 G 빼기 3의 미분이죠? G 빼기 3분의 G. G 자리에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로그가 붙었다? 자,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얘다 여기에 로그 붙었다. 여기에 로그가 붙었다. 여기에 로그가 붙었다.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 미분하는 연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유수가 마이너스 4배 2의 마이너스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뭐죠? 우리 유수 계산에 의해서 2파이R을 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여기 넘어갈 거예요. 핵심은 로그 미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제 문제랑 같은 문제를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곱의 미분으로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오늘 로그 미분을 배웠으니까 로그 미분으로 똑같은 문제를 계산해 봐야 되죠. 그래서 시간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곱의 미분으로 구할 때와 로그 미분으로 구해볼 때 시간 차이를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자, 풀이까지 제가 써드리면 연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죠. 이 풀이는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제 문제에 4문제를 추가해서 8문제를 만들었고요. 대략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30초면 충분할 것이다.
목표 시간은 4분이에요. 자, 4분 안에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익혀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틈틈이 이제 우리 복습 문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도 복습을 해서 저 목표를 이제 우리가 이룰 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익숙해지시면 4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8문제 4분도 안 걸릴 거예요. 더 빨리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미분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연립방정식이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이퀄 k 형태의 연립방정식. 3차원 공간 R3에서 연립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R2에서 요 연립방정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R2에서 2x 빼기 3y 이퀄 0의 해는 자 뭐죠? 3,2가 생성하는 선형 공간이면 돼요. 맞죠? 자, x의 3의 배수, 자, x의 3알파, x의 3알파, y에 우리 2알파가 들어가면 우리 2배 3알파 빼기 3배 2알파 해주면 0. 맞죠? 저게 해공간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이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생각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는 저 명백한 저 이 R2에서의 연립방정식 해를 가지고 3차원에서 요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자, 분명히 좀 명백해요. 저 명백한 풀이를 가지고 3차원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보자마자 딱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요게 주제예요. 우리의 목표고요. 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수학의 본질은 단순화예요.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단순화는 복잡한 데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핵심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핵심만 남겨요. 자, 그렇다면 이 예에서 명백한 결과죠? 핵심이 뭘까요? 핵심을 찾아서 여기에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립방정식 해법을 바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제 목표가 뭐죠?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제가 다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할 거냐면 요 명백한 예에서 우리의 해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생각을 제공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종합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운 해법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해법을 자꾸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생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복소구조 행렬 J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0-1, 1, 0으로 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에요. 제가 선형대수 때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저걸 왜 복수구조,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부르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행렬을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어떤 선형 변이죠? 1, 0이 0, 1로 가고 정의역의 기저 1, 0이 0, 1로 가고 0, 1이 마이너스 1,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산해주면 1, 0이 0, 1로 0, 1이 마이너스 1, 0 가기 때문에 x, y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y, x로 보내요. x, y를 마이너스 y, x로 보내는 저 선형 변화는 R2에서 본다면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죠. F2라면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실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R2로 생각한다면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줍시다. x, y를 2분의 파이 90도 돌리는 것은 마이너스 y, x다. 자, 간단해요. 두 개의 위치 바꾸고 뒤에 걸 앞으로 오죠? 거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연습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1을 90도 돌릴 거예요. 뭐죠? 마이너스 2에 1. 이게 90도 들어간 거예요. 자, 몇 분만 연습해서 익혀주세요. 굉장히 유용해요. 자, 이걸 복수구조 행렬이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자, 복수구조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J를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만들어져요. 무슨 기분이죠? 복소수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죠. 저 J가
i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를 j 를 i로 쓰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 i는 이미 뭐를 쓰고 있어요? 단위 행렬의 기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i로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j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호는 편의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쓰고 있는 기호, 잘 쓰고 있는 기호가 있으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 해석학에서 이 i를 j로 쓰는 학문이 또 있어요. 전자기하기나 이쪽 하는 사람들 j로 써야 돼. 왜? i는 이미 뭐를 쓰고 있죠? 전류의 단위. i를 전류로 쓰고 있기 때문에 i를 허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공학이라든가 이쪽 분들은 복수 해석학을 다룰 때 우리가 쓰는 i를 j로 써요. 자,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i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j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수, 복소수의 i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요 행렬의 집합이에요. a의 마이너스 b, b의 a. 저 행렬의 집합하고 복소수 사이의 대응을, 자, 얘를 어떻게 쓸 거예요? a배의 단위 행렬 더하기 b배의 j. a배의 단위 행렬 b배의 j가 복소수 a 더하기 bi의 대응이 되는 행렬이 돼요. 대수학 시간에 나중에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행렬의 집합이 복소수랑 동형이 된다. 그래서 저 j가 무엇이에요? 복소수 i에 해당되는 행렬이다. 복소 구조를 갖는 행렬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복소수에서 i를 곱하는 게 뭐죠? 자, g에다가 i를 곱해주면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에요. 맞죠? 저 j가 뭐였어요? R2에서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었죠.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j를 붙이면 u라고 하는 2차원 벡터, 0이 아닌 벡터에다 j를 붙인 다음에 두 개를 순서대로 내우면 이건 두 개의 벡터가 길이가 똑같은 우수개인 직교기저예요. u하고 ju는 90도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를 붙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y의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회전 변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j는 정방향으로 90도를 돌아가고요. 마이너스 j는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아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ju하고 u가 우수개인 직교기저예요. 자,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선형대수학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자, 이 j를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제 우리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동차 연립방정식, 우리 ax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동차 연립방정식은 관점을 여러 개를 볼 수 있는데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a가 유도하는 선형 변환을 본다면 저 선형 변환의 커널. 자, 근데 이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내적 관점으로 볼 거예요. 자, 우리 내적이라고 부르는 걸 봅시다. 두 개의 벡터 UV가 있어요. 벡터는 열 벡터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자, 엄밀하게 쓸 때에는 여기에 행벡터로 쓸 때는 전체 행렬을 붙여주는 게 엄밀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엄밀하게 쓸 필요는 우리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선형대수학칙은 거의 혼용해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붙였어요. 자, 그래서 U의 전체 행렬은 행벡터, V는 열벡터예요. 저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의 모양을 잘 봅시다. 계산해 놓고 봤더니 이 형태가 돼요. 스칼라체가 F가 아니고 실수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유클리드 내적이에요. 자, 이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선형 공간이라면 이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를 우리 유클리드 내적 U하고 V 사이의 점적, 도트 프로덕트로 점을 찍죠. 하지만 일반적인 스칼라체에서는 내적을 정의할 수 없어요. 따라서 거기서는 단순히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지만 앞으로 일반적인 스칼라체에서도 그냥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를 내적의 기호를 동원해서 쓰겠어요. 자, 저거 이제 뭐예요?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두 개의 벡터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가 0이 될 때 RN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U하고 V가 수직, 직교한다고 불렀어요. FN승에서는 여기선 기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이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내적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U하고 V가 서로 만나서 소멸한다라고 말해요. 자, 임용시험은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내적은 자,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는 내적이다.
자, 그럼 행렬의 곱하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A, B, C, D란 행렬과 여기다가 E, F를 곱했어요. 이거는 내적을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내적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게 내적, 이렇게 곱한 게 내적이거든. 2행 2열 곱하기 2행 2열짜리 행렬 곱하기는 내적 4번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도입을 합시다. 그러면 동차 연립방정식은 자, ax 이퀄 0은 여기 a의 일행 벡터, 개수 행렬이 일행 벡터와 x1부터 xn 미주수지만 이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렇다면 동차 연립방정식에는 일행과 수직인 벡터다. 그런데 일행과만 수직인가요? 이행하고도 수직. 마지막 m행하고도 수직. 자, 그래서 동차 연립방정식은 개수행렬의 모든 행벡터하고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A의 행공간의 직교 여공간을 구하는 것이 동차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게 동차 연립방정식을 보는 내적의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R2의 동차 연립방정식에서 이 J의 역할이 이제 드러나죠. 행벡터하고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건데 J가 뭐죠? 어떤 벡터를 90도 돌려서 수직이 되게 만드는 게 J예요. 자, 그래서 R2의 연립방정식, 먼저 동차 연립방정식을 봅시다. 자, AX 더하기 BY는 0. 이거 뭐죠? 쓰면 이렇게 돼요. AB XY가 0, 0이 되는 게 저 방정식이에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엇이다? 이 AB라는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가 해다. 뭐죠? AB에 J 붙이면 된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A가 생성하는 선형 공간이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이다. 끝. 자, 그래서 동차 연립방정식을 내적 관점으로 본다면 저거 명백한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풀이죠. 보자마자. 자, 이제 2, 마이너스 3의 수직인 거 3,2 끝.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쓰는 것이요. 눈으로 본다면 1초도 안 걸리죠. 답안지 쓰는, 이걸 쓰는 시간이 걸리는 것뿐밖에 없어요. 자, 이게 우리 동차 연립방정식의 기본 해법이에요. 그래서 동차 연립방정식의 내적 관점과 요 J, 복수구조 행렬의 의미를 결합하면 명백한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의 연립방정식, 동차 연립방정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만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2행 2열짜리 행렬이 만들어내는 연립방정식을 봅시다. 자, AX 이퀄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의 랭크가 2라면 A는 정칙 행렬이고요. AX 이퀄 0의 공간은 자명한 공간 0밖에 없죠. A의 랭크가 1이면 자, 두 행을 다 볼 필요 없어요. 하나의 행만 가지고 AX 더하기 BY 이퀄 0을 쓸 수 있고 해공간은 얘가 돼요. 랭크가 1인지 아닌지는 2행 2열짜리 행렬은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두 행이 비례하면 랭크가 1, 두 행이 비례하지 않으면 랭크가 2. 끝. 자, 예를 볼까요? 자, 봅시다. 3, 4, 6, 8이죠. 딱 보는 순간 행렬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행렬이 뭐죠? 3, 4, 6, 8. 자, 랭크가 몇이에요? 2예요. 2행이 1행의 2배니까. 자, 그러면 뭐만 쳐다보면 돼요? 3, 4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동차 연립방정의 해가 바로 다 돼버리죠. 보자마자 마이너스 4, 3. 설명이 오래 걸려 그렇지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4, 3이에요. 자, 이거 1행과 2행 일체 독립이죠. 보자마자 0. 끝. 자, 그래서 R2의 연립방정식은 동차 연립방정식은 이제 문제 푸는 게 그냥 바로예요.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익혀야 될 패턴들이에요. 자, 그러면 비동차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개수행렬이 A, B인 비동차 연립방정식. AX 더하기 BY 이퀄 K. K가 0이 아닐 때. 자, 기억합시다. 비동차 연립방정식에는 특수의 더하기 동차 연립방정식에. 그러면 동차 연립방정식에는 끝났어요. 마이너스 B, A가 생성하는 공간. 자, 특수에만 구하면 돼요. 근데 특수에는
유일하진 않아요.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데 임용시험이에요. 뭐가 나오도록 구해야 돼요? 가우스-조단 소거법으로 나오도록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면 a분의 k, 0이에요. 이거 집어넣어 볼까요? a 곱하기 a분의 k 더하기 b 곱하기 0은 k. 만족하죠. 특수해요. 거기다가 동차 연립 방정식을 더해주면 해답. 자, 그렇죠? 어떤 꼴이에요? a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b 알파 a를 집어넣어 버리면 x에 예 집어넣고 y에 예 집어넣으면 k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a가 0이면 자, 0, 0은 절대 아니니까 a가 0이면 b는 0이 아니겠죠? 0, b분의 k 더하기 1, 0이 생성하는 선형공간. 이게 해공간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저 특수해가 유일하지 않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가우스-조단 소거법으로 구한 것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왜 그런지 뭐 이유는 설명 안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유를 설명해봐야 여러분 답안지에 쓸 일도 없고요. 저렇게 구하면 돼요. 자,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R2에서 이걸 구할 거예요. A가 0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4, 0 2분의 4, 0 더하기 이거 j 붙여서 3,2가 생성하는 선형공간. 이게 해예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그래서 R2의 경우는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 그냥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2y = 3, a가 0이죠? 0, 2분의 3 더하기 1, 0이 생성하는 선형공간. 끝. 딱 저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이제 a가 2행 2열짜리 행렬이라면 역시 a 랭크가 중요해요. 랭크가 2라면 a는 정칙 행렬이고요. 연립방정식에는 a 역행렬 곱하기 b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랭크가 1이면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요 자체가 연립방정식이었기 때문에 해는 무조건 존재해요. 하지만 이제 a가 2행 2열인데 랭크가 1이다.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자, 랭크가 1이니까 우리 뭐예요? 확대계수 행렬의 한 행으로 요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저거의 해를 구해요. 자, 한 행으로 해를 구했죠? 그 구한 해를 나머지 다른 행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요. 만족하면 저게 우리 해예요. 다른 행의 방정식 집어넣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명이 복잡해 보여도 이거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R2에서 이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요 개수행렬의 랭크를 봅시다. 개수행렬은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9. 1행의 3배가 2행이죠. 따라서 우리 뭘 볼 거예요? 얘만 가지고 해를 구해볼 거예요. 얘를 가지고 해를 구했더니 뭐가 되죠? 1, 0 더하기 3,2가 생성하는 선형공간. 자, 이제 저 1, 0을 어디다 집어넣어봐요? 1, 0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만족되나 봅시다. 만족되죠. 그렇죠? 따라서 해는 뭐다? 1, 0 더하기 3,2가 생성하는 선형공간이다. 자, 그런데 이 계산해보기 전에 알아야 돼요. 왜? 여기 개수행렬은 2행이 1행의 3배예요. 그럼 얘도 아래쪽이 위쪽의 3배가 돼야 돼요. 3배가 아니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행 2열짜리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바로 해가 있다 없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자, 우리 개수행렬은 2행이 1행이 1행의 3배인데 여기는 아래쪽이 위쪽의 3배가 아니죠. 이거 해가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해를 구하면 이 1행을 가지고 해를 구하면 얘거든요. 1, 0을 여기 집어넣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R2의 경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 R3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 0 이라고 하는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비동차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보고서 기본 패턴 0.1.7.02
얘를 보고서 한번 잠깐만요. 얘를 보고서 풀이를 만들어 보세요. 핵심이 무엇이죠? 수직인 벡터를 찾는 것이다. 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는 것을 숙제로 남겨드리고 저는 내일 이제 풀이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부정적 분해에 대한 문제를 드렸어요. 자, 네 문제를 드렸는데, 자, 제한 시간을 10분만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은 패턴의 문제예요. 한 문제를 풀면 나머지는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못 푸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투자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지 말고요.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풀이를 알려드렸어요. 기본 집중관리만 얼마 하지도 않았죠? 근데 저는 저 조건은 알려드린 거예요. 해답을 보시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내일 또 이어서 우리 적분 문제도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7일 집중관리반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로그미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연립방정식 회복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다음에 내일 다시 만나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제 계획은 여러분이 집중관리반에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매일 할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강의를 담당해 주신 분이 출근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하루는 빠져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을 진행하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쉬게 될지는 제가 담당자분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